과거 상권이 뜨면 일대 상가 임대료가 올라 상인들이 떠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진통을 줄이기 위해 2018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박상호 씨가 운영 중인 양양 도심의 한 음식점입니다. 지난 2020년 권리금 500만 원에 내부 수리비 2천만 원까지 목돈을 들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그런데 지난해 11월 건물주가 갑자기 계좌 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월세를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요청 끝에 6개월 뒤인 올해 5월에야 새로운 계좌 번호를 알려줬고 박 씨는 밀린 월세를 한꺼번에 입금해야 했습니다. 이후 건물주로부터 갑작스럽게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도 월세가 3개월 넘게 밀리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한 건 아닌지 식당 주인은 걱정이 큽니다. 월세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 가르쳐줄게. 왜 계좌번호를 바꿨어요? 우리 가게에서 또 만나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정확하지가 않아, 그 내용이. 지난 2018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됐고 2020년부터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연 5%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되더라도 소송 등이 아니면 임차인이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를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없더라도 이제 문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충분히 임대인한테 그 차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시하는 걸 할 수 있게끔. 최근에는 상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되 관리비를 확 늘리는 건물주도 늘어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여전히 깊습니다. 주택에 비해서 상가 시장은 거래 정보가 폐쇄적이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임차인들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갱신 요구권을 막는다는 것은 계약 해지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물주의 위법 행위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양양 사례의 경우 해당 건물주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